국내와 해외 주요 헤드라인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추도원 기자와 두 가지 이슈 자세히 깊이 파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어떤 이슈로 가져오셨나요? 자, 때 아닌 환경오염 문제가 미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동북부 사실은 청정 지역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의 대기질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Canadian wildfire smoke affects millions in the U.S. 이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미국의 수만 명에게 피해를 주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공기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우려를 조금씩 표하고 있는데요. 킥박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이 하루아침에 잿빛 도시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 산림을 불태우면서 이 발생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서 뉴욕의 하늘을 왈칵 삼켜버린 탓인데요. 짙은 연무는 이 도시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과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뒤덮었고요. 심지어 미국의 오데오 연안과 북동부 지역 일대까지 대기경보가 발령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뉴욕은 방글라데시 다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인도의 뉴델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상위 5개 도시에 꼽혔다는 점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더 돋보였던 이유는 평소 상위 3,000개 도시 바깥에 이름을 올렸던 뉴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뉴욕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경고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뿌옇고요. 낮인데 새벽같이 동이 트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그리고 뉴욕시 자체에서도 경고를 띄우면서 이제 대기 오염 조심해라라는 경고음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 연기는 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연기를 직접 마시면서 호흡곤란이나 가슴의 통증, 호흡기 염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산불의 연기가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 1에 불과해서 몸속 혈관까지 스며들고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뉴욕의 대기 중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죠. WHO 권고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기자님, 지금 캐나다 산불의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우선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나갈 뉴스인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환경오염 문제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북미 지역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대기질 청정 지역이라 불렸던 북미 지역은 깨끗한 공기 환경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화재 문제는 봄에서부터 여름 사이에 종종 발생하긴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부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봄에 건조한 날씨 탓으로 산불 작년에도 크게 났었는데요. 자, 그때도 LA 도시가 크게 이렇게 잿빛 도시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키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역대 최초의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시작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굉장히 큰 산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러한 산불의 효과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도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다가 가뭄 그리고 극심한 더위가 더해지면서 이 삼중고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캐나다에서만 해도 2,214곳에서 33,000 제곱킬로미터를 태울 만큼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은 미국 현지 크게 미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오염 문제 크게 걱정해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때와 지금 한국에 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일은 화재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미치는 악영향은 유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뉴욕주에서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공립학교의 야외 활동을 전면으로 취소하는 등 건강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도 역대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데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3년에 미국에서만 67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과 가까이 지어진 집들도 이러한 화재를 키우는 원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연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 또는 일로 인한 인화 발생 가능성이 늘어났고요. 또한 이렇게 붙은 불은 생각보다도 빠르게 크게 번지다 보니까 이런 진화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의 4분의 1 크기, 4% 크기인 이러한 미세먼지는 건강에 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갈 경우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까지 파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의 개발이 서둘러짐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를 막지 못한다면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인데 이와 별개로 화재로 인한 이러한 피해들이 얼마나 커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친환경 개발을 계속해서 열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염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와중에 빛을 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띄워주시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염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게 바로 친환경인데 그러면서 전기차인 테슬라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테슬라 관련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IRA,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개장 전 거래부터 3% 이상 출발해서 장중에는 7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테슬라에게 이 소식이 다소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뉴욕시는 울고 있지만 테슬라는 좀 웃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러한 대기 오염 때문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추진력을 통해서 드디어 중국 사업도 다시 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테슬라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IRA 법에 대한 수혜주,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표 차종이기도 한데 이번에 세금 공제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즉 7,500달러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도요타를 대표하는 자동차 캠리보다도 싼 가격,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싼 가격의 전기차, 그것도 테슬라의 모델 3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에게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역시 매우 좋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5일 동안만 상승률이 무려 10%가 넘습니다. 자, 오늘 8일 날 주가 마감을 224달러로 했는데요. 올해만 무려 82%나 오른 가격입니다. 시가총액 역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를 통해서 메타를 7위로 밀어내고 시가총액 미국 6위 기업으로 테슬라가 올라섰습니다. 자, 테슬라는 참 많은 기업들, 많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힘듦을 줬었던 투자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좋은 흐름이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웃게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다소 리스크가 업다운이 심해서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다는 점도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 반도체 현대차의 탑재 대표 기업 미래차 동맹 가속화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저희 킥박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에 이어서 이제는 반도체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삼성과 현대차 간 협력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대차 차량에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엑시노스 부활이 절실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현대차와의 협업은 상당한 지원 사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냐 하면 2025년 제품 수급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모바일 반도체보다도 크게 규모가 크지만 한 번 공급 계약을 맺으면 10년 이상 이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안전과 직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이 두 강자,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번 협업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좀 확실히 다져간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회사 간 미래차 협력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움직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죠. 특히 각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척 뛰어난데 이 경쟁력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을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표 기업입니다. 또한 이 두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동안 탈 것이란 인식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적 인식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산업을 키워왔던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둘의 니즈가 딱 들어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탈 것에서 이제 노는 공간, 즐기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현대자동차에선 이러한 자동차 안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적 요소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정의성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서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대차의 프리미엄이란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엑시노스는 들어보신 분들은 좀 계실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됐던 이제 삼성전자 자체 개발 이제 A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러한 엑시노스를 스마트폰 자체에 다 넣으려고 했었으나 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 퀄컴의 제품을 많이 써왔었는데요. 이번에 보이는 제품은 오토 제품입니다. 즉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스마트폰에 비해서 이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어찌 보면은 다소 양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시장이 앞으로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는 것인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먹을 게 적더라도 향후 미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해왔던 게임 GPU와 다르게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았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날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암이죠. 암의 최신 전장용 CPU 10개를 쓰였고요. 이전 성능보다 1.7배가량 발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도체를 통해서 운전자는 다양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받고 고화질 멀티미디어를 재생하거나 고사양 게임 등을 구동하는 등 이제 탈 것이 아닌 공간적 의미로서의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재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향후 해당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생각나는 게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기다리는 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4달 말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고 이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2번 정도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연초쯤에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를 하고요. 지금은 바뀌었죠. 언팩 행사가 예전에는 노트 시리즈를 발표한 행사였는데 지금은 폴더블 폰을 보여주는 행사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일 해당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0년 3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공개했던 이 갤럭시 언팩 행사, 그 이후로 계속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영국의 런던이나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에 이제 지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저도 뉴욕에서는 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역시 많은 외신 취재진들이 몰렸었고요. 갤럭시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은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언팩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언팩 행사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그 시장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서울이 이러한 스마트폰의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할 만큼 가치가 있는 도시로 성장했다라는 자신감을 엿보인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의 초격차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의 발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로 이제 폴더블 폰을 선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2019년이었는데요. 2019년에 폴더블 폰 2종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경쟁력을 인해서 여러 기업들도 현재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폼팩터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애플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 폴더블 폰이고요. 최근에 구글이 폴더블 폰을 선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무척 뜨거운 상황입니다. 즉, 폴더블 폰 시장은 향후 성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주도권 삼성전자가 계속 가져가겠다. 그것도 특히 이 삼성전자의 이제 수도죠. 바로 서울에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사는 삼성 코엑스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삼성동 코엑스는 아무래도 많은 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곳이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쟁력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도전 정신, 그리고 원동력, 그리고 역동성 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삼성동의 이 코엑스가 낙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올해 공개되는 언팩 행사에서는 어떤 폴더블 폰의 새로운 점들이 나올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폰은 현재 시장 점유율의 상당수를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력, 조금 더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폼팩터가 나온다면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선 애플이 여전히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자로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유도 이러한 미래 먹거리를 다변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공개될 올해의 갤럭시 언팩 행사, 과연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얼마나 한국적인 매력과 그리고 삼성전자만의 경쟁력을 선보일지,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캐나다의 산불이 지금 뉴욕에서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야기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